일단 채팅입니다. 대화의 맥락을 유지할 수 있고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춤 설정과 장기 기억 기능으로 개인화된 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맥락 유지 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들어왔고요. 일반적으로 GPT-4O를 두고 채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라고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좀 짧게 이렇게 할 건데 사실 이 좀 짧게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위에 채팅을 네가 참고해서 짧게 만들어 줄래?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채팅창이기 때문에 그냥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핵심 단어만 넣더라도 맥락적으로 이해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볼게요. 좀 짧게만 넣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해주죠. 그리고 이렇게 세 문장이라고 넣더라도 맥락을 이해해서 그냥 세 문장으로 해줍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초등학생이야. LLM을 소개해줘. 라고 넣게 되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데요. 보시다시피 초등학생 수준으로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양자 컴퓨터는? 이라고 물어보게 되면 역시 초등학교 수준으로 잘 답변을 해줍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초등학교 수준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앞에 대화에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뒤에는 맥락적으로 그냥 양자 컴퓨터만 넣더라도 이렇게 답변을 잘해주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제가 바뀌어요. 예를 들면 나는 저녁 식사 메뉴를 추천받고 싶어 라고 해서 지금 말하는 대화와 주제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채팅창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채팅창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바로 우측 상단에 새 채팅을 누르면 맥락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채팅창에서는 맥락이 쫙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찮게 여러가지 맥락들을 계속 설명하지 않더라도 챗GPT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 오타가 나더라도 얘는 꽤 잘 알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맥락적으로 얘가 이런 거 물을 것 같은데 오타가 났나 보다 라고 하고 오타도 고쳐서 답변을 잘 해주죠. 두 번째는요, 다중 언어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전 세계에서 사용자 수가 많은 언어 5개를 뽑아줘 라고 넣었더니 자 이렇게 해줬고요. 그러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내가 한국어로 어떤 단어를 입력하면 위의 5가지 언어로 출력해줘 라고 넣어볼게요. 입력을 하면 단어를 넣어봐라 라고 하거든요. 감자 넣게 되면 그렇군요. 그럼 문장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대충 적어봤습니다. 오늘은 배가 고파서 여자친구 집에 가서 밥을 달라고 했지만 여자친구는 니네 집에서 밥을 먹으라고 매몰차게 나를 배척했다 라고 입력을 하면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또 음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회화를 한다거나 혹은 외국어의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거나 등등등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화라고 있는데요. 마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를 보면 피드에 뜨는 컨텐츠가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사용자의 관심사, 선호도, 개인정보 등등등을 고려해서 피드가 뜨잖아요. 챗 GPT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설정하느냐? 우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챗 GPT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하단에 새 채팅의 사용이라고 해서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저는 감자님이라고 부르라고 했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라고 했을 때는 AI 관련 유튜브 채널 운영한다고 했고 구어체로 이야기하고 이모지도 사용해주고 간결하게 이야기해줘 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 아래는 뭔가 특성을 추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위티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고급도 있는데 요거는 어떤 기능을 활성화시킬 거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켜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맞춤 설정은 나에 대해서 캐릭터화해서 넣어놓으면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챗 GPT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미리 넣어두고 채팅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하고요. 다만 요 방법은 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 AI 관련돼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리도 만들 수 있고 갑자기 블로그를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맞춤 설정이 좋은 답변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얘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알아본 게 맞춤 설정이고요. 장기 기억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내 이름이 뭐지? 라고 하면 종현이지? 라고 나옵니다. 아니 네가 내 이름 어떻게 알지? 라고 했을 때 챗GPT의 설정에 개인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관리를 누르면 이렇게 메모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제가 채팅 중에 하던 내용 중에 챗GPT가 이거 기억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나는 감자나라 AI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라고 넣게 되면 이미 이걸 알고 있군요. 그럼 딴 거 해보죠. 감자 선배라는 유튜브 채널도 최근에 운영하기 시작했어 라고 넣게 되면 보시면 메모리 업데이트 됨 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요렇게 저장이 됐다 라고 나오고요. 또 물어봅니다.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 궁금한데 감자나라 AI는 다양한 AI 정보를 다루고 감자 선배는 무료 AI 서비스에 집중해서 운영할 거야 라고 넣게 되면 요렇게 됩니다. 뭐 갑자기 컨설팅을 받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자,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측 상단의 설정에 개인 맞춤 설정에 들어가서 관리에 들어가면 방금 제가 했던 내용들이 화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우기로 기억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현은 카페를 운영해. 저 카페 운영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 삭제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 개인적인 대화들을 얘가 학습하면서 점점 더 이 챗 GPT는 여러분한테 맞는 그런 개인화된 챗봇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